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간 내용들을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오늘은 업스타트와 파가야의 비교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업스타트는 제가 워낙 많이 올렸기에 파가야에 조금 더 집중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업스타트를 3년 이상 투자 중인 저로서는 이 업스타트가 파가야와 비교되는 것에 기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파가야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두 회사는 라이벌도 경쟁 회사도 아니라는 점은 꼭 밝혀야겠어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과 추구하는 방향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은 매출 대비 연구 비용이 60%인 반면 다른 기업은 9%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뒷부분에서 볼게요. 업스타트와 파가야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지루하지만 끝까지 보세요.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물론 저는 단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닝 후에 업스타트는 떨어지고 파가야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투자를 하던 존버를 하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 기업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업스타트는 인공지능을 통해 기존의 신용점수인 파이코를 완전히 대체하고 자동화된 대출 심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대출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하죠. 실제로 최근 자동화율은 70%에서 91%까지 왔어요. 결과적으로 업스타트의 금융 파트너들은 기존 신용 점수를 아예 고려 안 하고 업스타트의 대출 심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모델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파가야는 업스타트와는 다르게 금융 파트너들이 대출 심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다양한 대출 채권들을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로 묶어주고 판매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가야의 파트너들은 기존의 신용 점수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대출 심사 방식과 파가야의 기술을 이제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업스타트는 자사의 인공지능을 통해 신용 점수 없이 100% 자동화된 대출 심사를 추구하는 등 이 인공지능 능력이 대출 심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파가야는 대출 심사를 이제 돕는 역할과 승인된 대출을 ABS 등으로 묶고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하는 구조이죠. 자, 그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제 수치를 볼게요. 이 표는 각 회사의 전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위에는 파가야이고 아래는 업스타트예요. 파가야는 2024년 9개월간 5,800만 불가량을 연구개발비에 썼고 업스타트는 2024년 이제 9개월간 3배가 넘는 약 1억 9천만 불을 연구개발비에 썼습니다. 절대 규모만으로는 이제 판단하기 어렵죠. 비중을 볼게요. 업스타트는 2023년 전체 매출의 60%를, 24년에는 45%를 연구개발비에 쓴 반면 파가야는 2023년 9%, 24년 8%에 불과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업스타트가 만약에 기술개발비의 비중을 파가야처럼 8%, 9%로 줄인다면 지금보다 이 회사는 순수익이 50%가량 증가하면서 완전히 흑자 기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한 주주들은 그걸 원치 않죠. 결국 투자하는 만큼 기술력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진심인 줄 알 수 있죠. 기술 개발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이 두 회사의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스타트는 신용 점수를 아예 없애고 자동화된 대출 심사를 추구하기에 수천 개가 넘는 변수들을 무에서 유로 만드는 데이터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계속 투자를 하면서 더 정교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파가야는 기존 모델을 돕고 이제 ABS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기술 기업으로서의 유의미한 이제 기술 투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즉 이 ABS가 이제 ABS 판매가 수익 모델의 이제 파가야 수익 모델 핵심이고 업스타트보다 매출 확장성이 더 큰 부분인데요. 반면에 파가야는 이 ABS로 인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파가야의 손익 계산서예요.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29.6%의 매출이 증가했죠. 굉장히 훌륭한 수치이고 업스타트보다도 훨씬 더 성장성이 큰 부분이에요. 또한 연구개발과 이제 마케팅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업 외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순손실을 기록했죠. 파가야의 영업 외 비용을 볼게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회사가 공개한 자료니 다들 참조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영업 외 손실은 이렇게 이자 비용과 공정 가치의 하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가야는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자본을 빌려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자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보유 대출 자산의 공정 가치 하락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이렇게 핵심인데요.
공정 가치의 하락에 주된 이유는 이렇게 보신다시피 발행한 기존 대출 채권의 연체율, 신용 리스크 증가, 투자자 수요 감소 등이 있습니다. 즉, 이 손실이 늘수록 절대 좋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파가야가 제공하는 AI 모델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수치가 줄어들면서 지금처럼 매출이 상승해진다면은 파가야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결국 파가야는 대출 상품들을 ABS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출 자산을 끼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파가야의 대차 대조표인데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2024년에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현금이 감소하고 ABS로 인한 투자 자산이 증가됐죠. 필연적으로 부채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한 빚이 이렇게 몇 배나 늘어나게 되었고요. 파가야와 이제 업스타트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에는 파가야, 아래는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 매년 현금을 계속 이렇게 창출해온 반면 파가야는 매년 4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파가야의 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양전했다, 플러스가 됐다. 물론이에요.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습니다. 이게 증가한 이상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은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동화를 하는 과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업스타트를 보시면 2024년 기준 영업활동으로 약 3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고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10만 불의 현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타트는 이 영업활동 하나만으로 두 개의 활동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창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주가가 400까지 갔을 때는 이게 더 좋았죠. 하지만 파가야는 아직까지로는 이렇게 영업활동으로는 이 수치들을 감당하기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가야 어닝이 나오고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에서 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건 2024년 뉴스죠. 현금이 부족한 성장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파가야는 2024년 3월 8일 1대10이라는 주식 병합, 즉 리버스 스플릿을 했고요. 14일에는 9,500만 불가량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상증자와 리버스 스플릿은 절대 좋지 않은 기업의 흑역사입니다. 또한 이거 한번 이것으로 재미를 본 회사는 또 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쭉 흐름대로 이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정리 요약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각각 투자하는 관점과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요해요. 투자하는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고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아셔야 합니다. 회사를 이해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존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업스타트와 비교를 하다 보니 다소 파가야의 부정적인 시점을 전달하게 되었고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오히려 저는 업스타트에 대한 믿음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스타트의 신용평가 모델이 실패하거나 업스타트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기반 신용점수 대체 기업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업스타트에 존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업스타트가 폭락하고 파가야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적인 변동에 일비하지 않고 스스로 기업을 보는 눈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이 회사의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힘을 키우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파가야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성장 속도와 이렇게 순익도 조금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어 보여요. 충분히 폭발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회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다는 점. 이제 이거를 알리고자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